안녕하세요. 저는 성구구단 9과목 9단계 젠더 감수성을 맡고 있는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손경희입니다. 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너는 무슨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해? 그랬더니 용돈 줄까? 그래서 제가 아들이 저를 보고 엄마는 무슨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해?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엄마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맨날 밥을 잘 굶어 시간 내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 밥 먹었어? 그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났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왜 아들? 밥 먹었어? 밥 먹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혹시 밥 굶고 강의하는 거 아니냐고. 건강 꼭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오늘 용돈 줄까? 아니 그러려고 전화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엄마 나랑 같이 저녁 먹재요. 그래서 그 말이 가장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울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건 어떨까요? 나만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나의 행복? 근데 저는 더블 행복 얘기해 보려고요. 함께 행복하는 거, 더불어 행복하는 거. 특히 그거 뭐냐면 내가 직접 원하는 말을 할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또 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용기를 낸 적이 있거든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결혼 전에는 성폭력 있었고 결혼 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였어. 아들한테 처음으로 용기를 냈죠. 근데 아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때는 처음으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피해자는 다들 결혼 못하는데 남자 되게 싫어하는데 돈만 뜯어내는 꽃뱀 같다고, 그리고 다들 우울하고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같대요. 너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아이도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순수한 피해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도 어떻게 보면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거 숨길 수도 있고 자기 거 다 드러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 네가 받고 있는 이미지상 다 버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가해자일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녀 관계가 대립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가 고정관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들하고 저 사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던 건 뭘까요? 제가 처음으로 용기 낸 거잖아요. 저의 아픈 과거를. 그때 우리 아들이 나중에는 몰랐었지만 나한테 얘기해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계를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혐오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싫어하고 그리고 또 증오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소한 농담도 재밌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마 요즘에 움츠러들 거예요. 농담했다가 잘못됐을까 봐. 그걸 더 이상 재밌지 않거든요. 이제 나만 재밌는 거고 상대방이 재미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평등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걸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졌다, 그걸 좀 올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너무 많다는 것 좀 확인되셨죠? 그래서 한 예로 남자가 나무래요. 그러면 여자는 무엇으로 상징될까요? 땅, 열매, 뿌리. 근데 바로 이건 뭐냐면 답은 나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성을 주체로 여성을 객체로 하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나무로. 여자분은 내가 열매 뿌리가 아니라 주체성을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둘 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 여자도 나무면 남자도 나무. 그게 더 더블 행복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차이를 네. 어떻게 보면 같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각자 듣고 싶은 말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 행복도 오늘에 말한 건 성관계 행복도 같다는 뜻을 얘기하려고요. 인간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따로 때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관계도 잘하지 않을까요?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남녀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봤을 때 제가 범죄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해자를 많이 만나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강연자 중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강사님, 요즘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뭘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 말을 했어요. 가해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막 웃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가해자, 그다음에 그 가족, 경찰, 판사, 검사, 기관장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아마 6에서 7명을 만나야 판결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해자가 인정해 준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해준다면 그 7명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결의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한 명이 너무 잘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또 제가 3월 달에 책이 나왔었죠. 아들 성교육이라고,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하는 법. 이 책을 내고 나서 사람들이 딸 책을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하는 법, 이 책을 냈어요. 이제 곧 나올 때 여러분 많이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특히 그 일화 중에 하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용기 있는 여자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예요. 근데 얘는 새아빠가 얘를 성폭력을 2, 3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거. 그래서 5학년 때 얘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갔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에 분명히 수사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거든요. 진술할 때 1번, 2번, 3번. 근데 얘도 이 사람이랑 신뢰가 있을 때, 신뢰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안 믿어줄 때 얘 진술이 자꾸 바뀌었거든요. 처음부터 자기 얘기하기는 쉬울까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뭐냐면 일관성 없음, 진술 부족. 그래서 재판이 졌어요.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장이라고, 그 꼬리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아이가 2년 정도 있다가 저를 찾아오더니 자기가 가해자를 대면하고 싶대요. 저 너무 놀랬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 대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면할 거래요. 용기를 낸 거죠. 가서 어땠어? 그랬더니 이 말 하더라고요. 다가갔대요. 그랬더니 뒤로 가더래요. 또 다가갔대요.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꼬마이가 딱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나 똑바로 봐. 왜 고개 숙여? 네가 재판에 이겼잖아. 내가 알려줄까? 재판은 네가 이겼어도 현실은 내가 이긴 거야. 왜? 너가 나를 지금 못 만지잖아. 네가 나 가슴 안 만지잖아. 엉덩이 못 만지잖아. 넌 내가 무섭지? 그래서 내가 이긴 거야. 썩 꺼져. 근데 저는 그때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신고할 때 재판이 많이 질 텐데 신고하라 그럴까? 하지 말라 그럴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증언 가지고도 이길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꼬마이를 만나고 나서는 무조건 신고하는 걸로 바꿨어요. 왜? 신고가 쌓이고 신고가 쌓여야 기록이 돼서 가해자가 내가 가해를 했다는 거 인정하게도 되고, 또 피해자가 유무죄를 떠나 내가 나의 안정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안 만지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 뭐냐면 관계의 연속도, 관계 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5대5 소통법이라고 알고 있나요? 관계 소통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 만나러 갔을 때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막 유치원에 갔을 때 막 이렇게, 그럼 애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허그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는 나 안 사랑하지. 아빠는 나 안 사랑하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용돈도 줬는데.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여러분 관계 소통법은 뭐냐면 10대 빵인 거예요.
서서 애가 올 때 안았으니까. 5대5는 뭐냐면 달려가시라고요. 여기서 안았을 때 내가 50% 가고 아이가 50% 왔을 때 사랑받는다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움직여 달라고요. 다가가고 다가오게. 이게 5대5 관계 소통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 아이가 컸어요. 그럼 뭐가 돼요? 연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스, 5대5 키스법이라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 파트너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뽀뽀할 때? 바로 아까 5대5 관계 소통법처럼 5대5 키스법 어떻게 한다? 50% 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10대 빵, 강제 키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상대방한테 거리, 시간 존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뽀뽀했다가 멈추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상대방이 올 거 아니에요. 올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키스에도 예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친밀도 5의 법칙이 있거든요. 특히 0부터 5까지 봤을 때 5는 친한 거, 한 3 정도는 보통, 0은 안 친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가 가해자랑 피해자를 만났을 때 가해자한테 물어봐요. 피해자랑 얼마나 친했냐고. 그럼 4에서 5래요. 피해자는 물어봐요. 얼마큼 친했냐고. 1이래요. 2? 안 친한 거예요. 서로 친밀도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제가 0부터 1까지 사람들 봤을 때 뭘까요? 우리 서로 나이, 이름, 어디 사는지 이 정도 아는 거? 밥 2번, 3번 먹은 사이? 근데 이걸 넘어서서 뭘까요? 한 2에서 3 사이를 가면 술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일보다도 주말에 많이 여행 갈 거예요. 그건 관계가 긴밀해졌다는 거거든요. 3 정도에서. 그럼 4에서 5는 뭘까요? 나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힘든 부분. 그럴 때 더 친해지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아팠어. 혹시 자기의 이혼했던 경력, 아니면 자기의 피해 사실, 아니면 성폭력 이야기, 아니면 나의 장애 입었던 거, 아니면 자기의 과거사,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용기 낸다는 건 뭐냐면 그와 더 친해지고 싶었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계 맺을 때 더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가장 힘든 부분, 고통을 얘기할 때 더 친한 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계 친밀도 5의 법칙,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하고 소통을 꾸준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와닿았던 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아들, 엄마가 어른이지만 내 말 다 믿지 마. 어른은 어른이거든. 네가 원하는 건 네가 나한테 늘 말을 해야 돼. 용기 있게. 그래서 엄마가 네 말이 들려. 엄마 말 다 믿지 마. 엄마 말 다 따르지 마. 네가 더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게 네가 네 목소리를 내. 네가 행복할 때보다 더 많이 불행할 때가 많을 거야. 불행한 걸 얘기해 줄 때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늘 엄마 찾아. 알았지? 그때는 엄마 찾는 거야. 행복할 땐 누구나 다 얘기해. 근데 안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사람을 안 찾아. 늘 불행할 때 엄마 찾아. 이거를 10,000번, 50,000번, 10,000,000번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딱 떠올라요. 엄마든 아빠든. 친해지려면 고민 해결해 줘야 돼요. 고민을 해결해 줘야 서로 친하다는 거,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성관계까지도 본질은 같거든요. 우리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죠?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행복? 더블 행복, 서로 행복.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존중하고요, 행복해 주기 위해서 서로 남녀, 부모, 아니면 상사, 여러 가지 친구 관계 소통했으면 좋겠고, 사랑을 넘어서 신뢰가 싹 졌으면 좋겠어요. 친밀도에 있어서 더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본질은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했던 거예요. 성관계와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습니다.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행복했나요?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성장합니다. 경기도 지식 캠퍼스.